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위기는 심각하고 수도 이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오랜 정치 경쟁 끝에 2024년 대통령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과거 수하르토 독재 정권의 핵심 군부 출신이었습니다. 독재자의 오른팔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2012년 뜻밖에도 진보 성향인 조코 위도도의 주지사 선거를 지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조코 위도도는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프라보워는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경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치 구조상 경쟁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코위 정부는 보수층 표가 필요했고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을 맡으며 대권 기반을 다졌습니다. 임기가 끝나가자 조코위 역시 정치적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중임 제안으로 인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으니 아들을 부통령으로 밀기 위해 프라보워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프라보워는 조코위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과 수도 이전 문제에서 두 사람의 방향은 크게 달랐습니다. 프라보워는 강력한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상급식, 건강검진, 부채 탕감, 저소득층 주택 공급 등 국민들에게 돈을 쓰며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세금 인상 없이 복지만 확대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7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수도 이전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카르타는 현재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과 빗물 침투 부족으로 침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대통령궁마저 침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속도가 둔화되며 인프라 건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라보워 정부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 부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GDP 대비 재정 적자 3% 제한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프라보워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며 친중 노선을 확실히 굳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살릴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수도 이전이 지연되면서 한국 건설사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큰 기회처럼 보였지만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